좋아요, 구독. 자, 오늘의 테마 종목 두 가지. 첫 번째 후성, 두 번째는 하이트질러.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후성은 보통은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왜 얘를 넣냐? 아시는 분은 나옵니다. 얘는 에어컨 가스, 에어컨 냉매, 에어컨 냉매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그동안 꺼놨다가 새롭게 이제 에어컨 돌리려고 그럴 때 갑자기 시원하지가 않다. 차를 가지고서는 돌려가지고 차에 있는 에어컨을 돌렸는데 시원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 있는 냉매가스가 들어갑니다. 이 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후성 가져왔고, 두 번째 하이트질러. 자, 지금 이 하이트질러 아주 재미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두 종목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후성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 가스로 해가지고서는 그동안에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았죠.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24년도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드디어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에어컨 냉매 특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 에어컨에 대한 냉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자, 이렇게 내려가도 완만한 것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꺾어지려고 하는 이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 이렇게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봤을 때는 지금은 거래량이 별로 없고 죽어 있지만은, 자, 여기에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은 3월, 4월 이 당시에, 자, 여기에 반도체 관련된 이슈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관련돼서 조금 더 이런 여기에서 조금 더 이런 여름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뜨다가 작년이 생각보다 덜 덥었죠. 덥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잠깐 더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조금 튀어올랐던 이런 종목들, 7월에 특히나 올라갔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봤을 때 후성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아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종목이고, 거기다가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후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하이트질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하이트질러 보시면은 베트남 해외 공장. 야,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참이슬을 좋아한다. 이 참 끝내줍니다. 베트남 사람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분들께서 베트남 해외 공장에서 나오는 참이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수출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거기다가 베트남에서 이제 하이트질러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도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여기 19,000원, 9,900원이면 거의 2만 원이죠. 2만 원 선에서 지지를 지금 두 번을 받아주고 올라간다. 자, 6월이 되면서 거래량 잡히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여기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계속 행보세를 잡고 드디어 올라가려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성과 하이트진로까지 살펴봤습니다. 후성은 종합 가스업체로 에어컨 냉매 특수에 이목이 쏠리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시장 공략으로 기대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좋은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중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종목 한 가지만 뽑아주신다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자, 후성 종합 가스업체. 여기는 가스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반도체 가스만 생각하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세정용 가스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에어컨 냉매가 지금 또 굉장히 좋다. 실제로도 계절주로도 많이 그동안 이용이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 에어컨으로도 이제 앞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뻔하다. 계절주로는 너무 뻔하다. 얘는 심심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덥다 싶으면은 후성이 생각나신다면은 여러분이 에어컨에 대해 가지고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 그리고 이미 경험을 했던 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하이트질러가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소주도 수출한다. 자, 이거를 하이트질러가 자, 베트남에 세웠다 그랬죠. 베트남.
자, 여기에 가면은 뭐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공장들이 많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 그리고 또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놨고, 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찾죠. 라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소주 없으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 사람을 처음에 노렸는데 이게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입맛에 맞는 그런 술이 된 거예요. 그런 주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한 소비가 일어나고, 거기다가 지금 1억 가까운 인구가 되죠. 인구가 우리나라 2배 정도 됩니다. 베트남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사실상 한 2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거기다가 이 인구 중에 상당수가 젊은이들, 2030 젊은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즐기는 그런 주류로서 앞으로 사랑받고 거기서 이미지를 더욱더 잘 개척한다 했을 때 충분히 더욱더 큰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름 종목으로도 그리고 주류로도 앞으로 하이트진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